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텍스트 타입하고 이제 숫자열 타입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날짜 타입과 뭐 다른 타입을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날짜, 시간을 이제 date라는 형식의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ISO 8601 형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 월, 일이 이제 대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분초까지는 대문자 T 다음에 10분초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날짜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get my date라는 인덱스를 한번 볼 건데요. 현재 없죠? 자, 동 밑에 1번 도큐먼트를 놓고 date 필드에다가 자, 2019년 6월 12일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get이 아니죠? put.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get my index에 매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my date에 이제 매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date라는 필드는 자동으로 날짜 타입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근데 한번 그 날짜 타입을 이런 형태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 아파치 로그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연, 월, 일인데 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월이 이제 세 자리에 문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해, 그리고 시, 분, 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텍스트 키워드 타입으로 저장이 됐어요.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한 거죠. 날짜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날짜 형식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 형식으로 먼저 입력을 매핑을 사전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 매핑을 잡을 때 포맷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ut my date로 하고요. 매핑에 properties에 date 필드에다가 자, 타입은 날짜 date, 그리고 여기에 포맷을 요 형식대로 한번 해줘 볼게요. (1이니까) dd, 그리고 그 대문자 3개, 그러니까 대문자로 m 3개, 여기 제가 아래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September 이런 식으로 나온 건 대문자 m 3개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는 다시 yyyy, 그리고 시 분초니까 시 분초.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아까 그 myDate 아파치 형식의 로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매핑을 해도 정상적으로 가져와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까 첫 번째 패턴이 또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포맷 옆에다가 그 오어 브래켓을 놓고 똑같이 ISO 8601로 해서 이런 포맷도 같이 넣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epoch millis라는 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epoch millis라는 것까지 해서 한번 요 세 가지 패턴을 추가를 해볼게요. epoch millis는 그 1970년 1월 1일 0분 0시 0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속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롱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날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날짜가 저장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식을 다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만들었고요. 도큐먼트 1번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도큐먼트 2번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epoch millis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epoch millis가 자, 여기 epoch millis는 2019년 9월 3일이 epoch millis로 요 값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서 해놓은 건데, 자, put my date, 자, doc 3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date 필드를 epoch millis의 값인 요 값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일반 숫자 같이 보이죠? 하지만 저장을 해도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날짜 형식이에요. 근데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다 달라요. get에서 my date에 서치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도큐멘트가 3개가 저장돼 있고, 하나는 이제 ISO 8601 형식, 하나는 아파치 로그처럼 우리가 그 커스텀으로 지정해준 이런 형식, 그리고 하나는 에포크밀리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내부적으로 다 동일하게 날짜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쿼리를 하고, 이제 날짜 검색은 레인지 쿼리를 사용을 합니다. 레인지 쿼리를 사용하고 데이트 필드를 greater than equal, less than equal을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greater than equal은 여기는 이제 2019년 6월 12일이니까 2019년 6월 1일로 할게요. 그리고 less than equal을 2019년 7월 1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도큐먼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도큐먼트는 뭐였죠? 2020년 8월 12일이네요. 2020년 8월 12일. 그러면은 2020년 8월 1일까지는 이제 이 3번이 아마 같이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오는데 8월 20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것도 검색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2019년 9월 13일인데요. 2019년 6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로 하게 되면은 자, 세 번째 게 나오고 2019년 9월 20일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저장되어 있는 형식은 어떻게 돼 있더라도 엘라스틱서치는 여기서 지정해준 포맷대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날짜 타입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 엘라스틱서치가 계산할 수 있는 날짜 형태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레인지 쿼리를 사용을 할 때 뭐 어떤 것으로 저장되든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우리 소스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막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쿼리에 사용을 하고 앞에 보셨던 텍스트를 인버스 인덱스, 인버티드 인덱스로 저장했던 것처럼 이런 레인지 쿼리에 사용하는 이런 자료 구조들을 다 필요에 맞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리언 타입이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는 자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들은 뭐 대부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rue랑 false만 지정을 하는 거고, 뭐 한 바이트만 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저장 구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네스트 타입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이슨 도큐먼트 형식은 그 객체 안에 또 객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 형식인데, 오브젝트 타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movie라는 인덱스의 도큐먼트 1번인데 캐릭터라는 필드가 있어요. 캐릭터라는 필드가 있고, 그 캐릭터 안에 또다시 그 하위 필드로 name, age, side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캐릭터의 name, age, side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엘라스틱서치는 무비의 매핑을 한번 볼까요? 자,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따로 타입이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캐릭터라는 필드, 아까 캐릭터 엘라스틱서치의 매핑을 지정할 때 매핑 밑에 properties라는 지정자가 먼저 오고요. 그 밑에 이제 필드명이 옵니다. 근데 필드명의 캐릭터 밑에 보통은 타입이 바로 오는데 타입이 바로 오지 않고 다시 properties라는 게 와요. properties라는 게 오고 그 밑에 이제 age, name, side라는 또 다른 필드들이 와서 이제 age는 long 타입, name은 텍스트 키워드 타입, side도 텍스트 키워드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뭐 캐릭터 아래 뭐 그 name 이런 게 있는데 요 밑에 또 하위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get movie search 한 다음에 query match query로 해서 필드는 이제 캐릭터 필드에 age가 뭐 매치니까 age로 하면 안 되겠네요. 캐릭터의 name이 아이런 이면 이제 아이언맨을 찾을 거고, 헐크면은 이제 없다고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필드 그 하위 필드 해서 점을 기준으로 이제 하위 필드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에는 따로 배열 타입이라는 필드가 없어요. 배열이라는 필드가 없고 필드의 값만 일치를 하면은
그 동일한 거 안에 다 배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란 필드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가고 타이틀이란 필드에 로미오와 줄리엣, 콤마, 햄릿 이런 식으로 그 한 필드 안에 배열로 넣고 싶을 때는 그냥 단일 값을 넣어도 되고 배열로 넣어도 돼요. 이거는 모든 필드가 공통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른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근데 네스티드 필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요. 똑같이 이제 무비 인덱스의 2번 도큐먼트인데요. 여기는 타이틀이 어벤져스라는 게 있고 캐릭터 필드에 하위 필드로 지금 오브젝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언맨이 슈퍼히어로가 들어있고 로키가 빌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타이틀 필드에 캐릭터 필드 밑에 네임, 무비 인덱스에 캐릭터.name, 캐릭터.side, 캐릭터.name, 캐릭터.side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무비 3에는 캐릭터 똑같아요. 캐릭터 네임, 캐릭터 사이드 해서 로키는 슈퍼히어로, 타우노스는 빌런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는데 자,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 도큐먼트입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할 건데 무비에서 서치를 합니다. 쿼리로 불 서치를 할 건데 머스트 조건으로 매치해서 캐릭터 네임이 로키인 걸 찾아요. 캐릭터 네임이 로키니까 여기 얘랑 얘겠죠? 두 개 다 있죠? 그리고 캐릭터 사이드가 빌런인 걸 찾아요. 여기는 로키고 캐릭터 사이드가 빌런인데 여기는 네임이 로키고 캐릭터 사이드는 슈퍼히어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번 도큐먼트만 결과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은 2번 도큐먼트와 3번 도큐먼트가 전부 다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ID 2, ID 3. 자, 왜 이럴까요? 지금 그 눈에 보이게는 우리가 요 하위 오브젝트가 좀 별도의 그 데이터셋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엘라스틱 서치는 이것들을 전부 다 저장할 때 그 전부 다 캐릭터.name, 캐릭터.side에 저장을 해요. 그냥 캐릭터.name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캐릭터.side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name 필드는 아까 캐릭터.name은 여기는 아이언맨하고 로키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로키랑 타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side는 여기는 슈퍼히어로 빌런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슈퍼히어로 빌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키 그 캐릭터.name의 로키를 찾고 캐릭터.name의 캐릭터.side의 슈퍼히어로를 찾으면 둘 다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검색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처럼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내부의 요 오브젝트들을 더 좀 그 더 분리시켜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오브젝트 필드가 아니라 네스티드 필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스티드 필드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프로퍼티즈 전에 이제 네스티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무비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무비를 삭제를 하고요. 무비를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프로퍼티즈 밑에 캐릭터 밑에 프로퍼티즈 네임, 프로퍼티즈 사이드를 저장을 하는데 이때는 타입을 네스티드라고 하고 저장을 할게요. 네스티드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 이 두 개의 도큐먼트는 똑같이 저장을 합니다. 똑같이 저장을 하고 쿼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쿼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스티드는 쿼리를 할 때 자,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자, 네스티드 쿼리를 써야 돼요. 네스티드는 이제 네스티드 쿼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쿼리를 사용하면은 쿼리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쿼리 밑에 네스티드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에 패스라는 걸 줘서 캐릭터 밑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네스티드라는 영역에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영역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로 머스트에 캐릭터 네임은 로키 하고 캐릭터 사이드는 빌런인 걸 찾았을 때 이런 식으로 캐릭터 네임은 로키, 캐릭터 사이드는 빌런 이 둘 다 매치가 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둘 다 하위 오브젝트에서 매치가 되는 요 어벤져스라는 2번 도큐먼트 하나만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티드는 그 오브젝트와 네스티드의 차이는, 오브젝트는 요거가 그냥 한 도큐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버티드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이 characters.name이라는 인버티드 인덱스랑 characters.side라는 인버티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네스티드 필드는 요 안에 있는 하위 도큐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네스티드라고 지정한 도큐먼트들을 이제 네스티드의 별도 영역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도큐먼트처럼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검색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필드 형식 중 하나인 위치 정보, 지오 필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도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위치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도 앱을 열어서 봤을 때 내가 위치가 어디고, 어디를 주소를 검색하던가 이 맵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 맵에 어디가 있는지 핀포인트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검색도 이제 검색 엔진으로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엘라스서치는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지오포인트라는 타입을 지원을 해요. 지오포인트는 위도와 경도, 레티튜드, 롱티튜드 두 개의 실수값을 쌍으로 저장해서 하나의 2차원 점을 나타내는데요. 지오포인트 필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날짜 타입을 봤던 것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지오포인트 필드 타입이면은 이 중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도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로케이션을 레티튜드, 롱티튜드 쌍으로 숫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이죠. 플로트 타입으로 쌍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문자열처럼 이렇게 한 텍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오 해시 값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latitude, longitude라는 값을,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 형식인데 하위 오브젝트 형식처럼이 아니라 그냥 배열처럼 소수점이 있는 숫자 두 개를 배열처럼 넣는 방법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랑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latitude, longitude 는 사실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latitude, longitude를 직접 명시를 해서 저장하는 것을 조금 이제 권장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형식으로 주로 입력을 합니다. 지오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바둑판 모양 격자로 나눠서 각 칸마다 이제 숫자 알파벳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요거고요. 앞에 얘는 이제 자릿수가 많은데 자릿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점점 세밀해집니다. 자, 지오 포인트 필드는 매핑에서 이렇게 지오 포인트라고 선언을 해요. 만약에 선언을 안 하고 요 값을 그냥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을 그냥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myLocation이라는 인덱스에 doc1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get my locations의 매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밑에 하위 오브젝트 필드처럼 latitude, longitude가 각각 플로트 형식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오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오 포인트 타입을 저장을 할 때는 매핑을 미리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my는 다 지울게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타입을 로케이션으로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myLocation이 myGeo네요. myGeo의 매핑에 로케이션이란 필드를 지오 포인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myGeo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로케이션 필드만 있고 아래 latitude, longitude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한번 여기서는 이제 지오 포인트 타입을 저장을 했으니까 쿼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쿼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 문서를 몇 개를 입력을 해놔 보겠습니다. myGeo라는 아까 인덱스에 지금 벌크로 도큐먼트 4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하나는 강남, 하나는 종로 3가, 하나는 여의도, 하나는 서울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케이션 필드에 롱티튜드, 레티튜드로 각각의 이 역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자, 데이터를 다 넣었고요. 지오 포인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쿼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오 바운딩 박스예요. 그래서
그 네모 영역을 그려요. bottom right에 점을 하나 주고요. top left에 점을 하나 줘서 그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그 도큐먼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네모를 그려요. 그래서 그 네모 영역 안에 있는 도큐먼트들을 찾아요. 우리가 아까 로케이션이란 필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4개 도큐먼트를 저장을 했죠. 그 중에 강남, 그리고 종로 3가,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도식을 한 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쿼리로 준 게 bottom right는 37.4899 그리고 롱티튜드는 127.0333 요 위치입니다. 그리고 top left는 요 위치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렸더니 그 안에 들어간 게 종로 3가 서울역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이제 top left의 latitude를 longitude를 바꿔야 되나요? longitude를 뭐 127.9623인데 이거를 뭐 더 줄여 볼까요? 한번 9 아니라 126, 127 이렇게 하게 되면 4개가 다 나오죠. 밸류가 4개가 다 나왔어요. 강남, 2호선, 종로상가, 여의도, 서울역. 근데 이제 이거 왜냐면 네모 박스가 훨씬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3개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지오 디스턴스 쿼리가 있어요. 지오 디스턴스 쿼리는 점을 하나만 줘요. 점을 하나만 주고 여기에 디스턴스라는 값을 줘서 여기에 5km 이런 식으로 반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점을 기준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번 지오 디스턴스로 해서 우리가 점을 하나 찍고 거기에 반경 5km인 도큐먼트를 가져오면 지금 여의도와 서울역이 됐고요. 이걸 한번 뭐 7km로 늘려볼까요? 그러면은 종로 3가까지 가져왔네요. 종로 3가, 여의도, 서울역 10km로 늘려볼까요? 그러면은 4개를 가져왔네요. 강남, 종로 3가, 여의도, 서울역.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그 원을 그리는 지오 디스턴스 쿼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뭐 여행 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내 위치에서 가까운 호텔 찾기, 뭐 가까운 식당 찾기 이런 것들도 실제로 검색 엔진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포인트가 아니라 지오 쉐이프라는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 포인트는 이제 위도와 경도를 가진 2차원 안에 있는 하나의 점 데이터예요. 근데 지오 쉐이프는 여러 개의 그 위치를 놓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 점을 찍어서 이거를 각각을 연결을 해서 이런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면 같은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처럼 아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정보죠. 3차원 정보를 아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냐 이런 식의 쿼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영역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영역을 하나의 필드 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이제 국토 면적 같은 걸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국토 면적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 쿼리를 할 때 그 국토 영역에 포함이 되냐 안 포함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계산을 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역의 그 경찰들의 순찰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쿼리로 표현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오 쉐이프는 좀 내용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한번 여기 그 저희 가이드북에 제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